먼저 안내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합니다. 무단 도용은 저희와 협의 없이 출처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시각 자료를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출처 없이 저희가 분석한 레퍼런스가 없는 분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근거 자료가 영상으로 남게 되고 그 출처를 알 수가 있게 되죠. 결론은 무단으로만 가져가게 돼도 그것이 무단 도용에 해당한다는 점 친절히 안내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소식에도 미국의 주식시장이 1%가 넘는 급락으로 끝이 나게 됐고, 또한 손 마사요시 비상사태를 선언했음이다. 무슨 일을, 뭔 일을 말하는 건지 대중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추적해보는 시간, 아주 흥미진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어저께 이제 11월 19일 날 오늘 대한민국이지만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장 개장을 할 무렵에 화이자에서 드디어 이제 임상 3상을 마쳤는데 전에 알려지기로는 90%의 예방률을 갖는다고 알려졌는데 95%까지 예방률이 높아졌다. 얘가 이제 12월에서부터 상용화되게 되면서 미국에서 접종이 진행될 거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참가자의 42%가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이었고 41%가 고연령층이었다. 두 개 다 여러 인종이나 또 다양한 연령층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중대한 부작용도 보고되지 않았다. 라고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생산되는 최대 이제 5천만 회분이 이제 이번 연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유럽, 미국, 일본에 이제 주로 공급이 되게 되고, 대한민국은 뭐 여기에 배제가 되어져 있죠. 배제가 된 게 아니라 선입금으로 입찰을 들어가지 않은 듯 해요. 그래서 요와 같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화이자에서 만든 백신이 다음 달부터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되게 되고, 초기에 알려진 예방률보다 5%가 더 높아진 95%고,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인종에서 특이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다. 매우 좋아요. 근데 이 기사에 빠진 내용은 마이너스 72도씨의 극초저온 냉동을 먼저 해야지 되고, 냉동 보관을, 냉동 유통을 해야지 되고, 유통을 하게 되면, 냉동 보관이 시작되게 되면 5일 정도뿐이 유통기간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이러한 초저온 유통 시설을 갖추고 있는 어떠한 미국의 대형 병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세 번째 문제점은 이것을 접종하고서는 그 지속성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직 좀 명확하지 못하다는 점.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은 존재하게 되지만, 드디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제어할 수 있는 중국에서 만든 것 말고, 러시아에서 만든 것 말고 미제 좋아하죠. 미제가 나오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주식시장의 반응을 보게 되면요, 근데 희한해요. 어제 11월 18일 시간으로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는 마이너스 1.6% 하락,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똑같이 1.6% 하락, 짠 거요 뭐요.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69%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야, 얼마 전에는 코로나 저거 화이자 거 임상 3상 마치지도 않은 결과가 나왔는데, 당장 내일이라도 모든 게 다 끝나고선 주식시장 폭발할 것처럼 막 우리 블로그와 카페에 막 어마어마한 막 댓글을 달면서 난리였지 않냐. 근데 이게 뭐요? 어떻게 된 거야? 봐야 되겠죠. 급등이 나와도 지난번 3%보다 넘는 한 6%, 9%, 10%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주요 언론들은 이와 같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뉴욕 증시 코로나 백신 기대에도 재확산 우려. 장 초반에는 기대감으로 상승했지만 장 마감으로 가게 되면서 여전한 코로나19 재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더 퍼지게 되면서 하락하게 됐다. 근데 매우 비상식적인 보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화이자 저 백신이 2020년 11월 10일 날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임상 3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임상 3상 1차 테스트 결과 90%의 예방률을 갖는다는 보도만 나왔는데도 다우지수, 대형주 지수가 3%가 넘는 급등이 나타나게 됐어요. 왜냐? 내용을 보게 되면 드디어 코로나19 종결시킬 수 있는 그 시점이 다가왔다
라는 게 되게 그 말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희한하죠. 이러했었던 화이저에서 만든 백신이 예방률이 더 높아지고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인종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게 됐고, 당장 다음 달부터 미국에서는 접종이 시작된다는데, 단지 코로나19 재감염 확산이 되더라도 다음 달부터 접종을 맞으면 그게 다 어느 정도 상쇄가 될 것인데, 재감염 확산으로 미국의 주식시장이 마이너스 1%가 넘는 급락이 나왔다고? 이해가 되지가 않죠. 비상식적이에요. 그리고 같은 날 주요한 이제 국가들의 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닥스 지수 여전한 9월서부터 시작된 금융시장의 냉각주기, 약자 냉각기에 만들어진 비추세 구간을 유지되고 있는 중이고, 중국의 상해 종합 주가 지수도 유지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앞서서 살펴봤었던 것과 같이 미국의 주식시장은 나스닥은 비추세 구간에 여전히 멈춰 있는데 S&P 500은 얘를 뚫었다가 지금 여기로 다시 내려와 있는 중이고, 30개 종목의 평균인 다우존스 지수는 뚫었다가 얘도 소폭 이제 이 비추세 구간 상한선으로 다가오고 있는 중이에요. 즉, 이 가격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독일과 중국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형주 지수의 상방의 변동성이 진행되는구나. 즉, 미국의 11월 옵션 만기가 다가왔구나, 임박했구나. 언제? 내일이에요. 11월 20일. 내일이에요.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글로벌 옵션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수많은 기간, 장시간 동안 공유를 해왔었던 글로벌 옵션 지수가 되겠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글로벌 옵션 지수가 5월 18일서부터 8월 말까지 과열 국면이 진행되어져 왔었고, 물론 3월 20일 이후서부터는 5월 18일까지는 반등 국면, 그 뒤에 과열 국면이 진행되어져 왔었고, 9월서부터 8월 말서부터 이제 9월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와 같이 하방의 변동성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 하방의 변동성은 여기 녹색선으로 나타낸 것과 같이 제한된 전체 폭중의 절반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현재 11월 18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다시 여기 과열의 임계 수준 여기에 정확히 또 위치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보게 되면 시장에서는 5월 18일서부터 봐라, 조정이 나오면 가고 가잖냐, 지금 주식시장 잘 나가잖냐, 뭐가 문제야? 할 말이 있습니다. 손 마사요시 투자의 규제. 17일 현지 시간으로 뉴욕타임스가 주최한 컨퍼런스가 되겠죠. 컨퍼런스에 화상으로 참여한 손 마사요시는 말했어요. 코로나19의 2차 유행으로 전 세계가 봉쇄될 수도 있다. 뭔 소리요? 지금 백신이 나와갖고 접종이 지금 시작이 되게 되고 2021년이 되게 되면 더 다른 백신들이 나오는데 뭔 소리요? 난데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으면 대비를 하려고 그러면 2020년 2월과 4월에 실물경제 멈춰섰을 때 대비를 해야지. 뜬금없이 지금 와서 뭔 소리요? 공격적으로 자산을 매각했다. 매각을 왜 해? 주식시장이 5월 18일서부터 현재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이 어떻게 냉각 중이냐, 지금 주식시장 잘 나간다 와 같이 난리가 나는데 이 양반이 지금 제정신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황당하죠? 손 마사요시는 당초 400억만 팔려고 했는데 비상사태 800억 있지니 2배 따블 늘렸습니다. 2배 넘게 매각했다. 보게 되면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 시장은 누구나 다 상승으로 간다고 다 그게 정설인 듯 양 드디어 상승 추세 불장이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손 마사요시 투자의 규제가 맞나? 퀘스천 마크죠? 근데 이러한 현상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잔뼈가 굵고 일정 기간 동안 성과를 만들어 온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 긍정적 의미의 인간지표 역할을 해왔어요. 화두를 던져왔어요. 손 마사요시 뭔 말이요? 주식시장 잘 나간다고 지금 다들 난리가 났고, 지금 냉각주기라고 말하게 되면 기술적 분석가들이 들어왔고 쌩 난리를 치고,
그런 판인데 뭔 소리요? 근데 과거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져 왔죠. 이미 공개방송에서 공유한 바 있는 2019년 12월 1일에 보도된 뉴스 기사예요. 짐 로저스, 워렌 버핏과 같은 동급으로 인정받는 투자의 귀재. 얘도 이제 투자의 귀재죠. 이 분도 연세가 많으시죠.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 로저스 홀딩스 회장이 28일 한국을 찾았다. 인터뷰를 했죠. 위기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구석에서 시작된다. 위기가 오면 충격이 더 클 거야. 위기는 이미 already start 시작됐을지도 모른다. maybe. 뭔 소리요? 시작이 됐다는 말에 뭔 소리요? 2019년 12월 2019년 12월? 무슨 말일까? 2019년 12월 봐라. 옵션 지수를 봐라. 12월이라고 10월 말서부터 2021년 2월 초까지 불장이다. 불장이 왔다. 대세 상승장이 왔다. 시장이 난리가 났고 저 시기에 냉각주기라는 단어를 지금과 같이 꺼냈다면 지금 저희가 당하고 있는 것처럼 온갖 인과진표들이 뛰어들어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휘젓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가 왜 그랬고 투자의 귀재 손 마사요시가 왜 이럴까? 살펴봐야 되겠죠. 유명하신 분들인데 아무리 저희 공개방송에 들어와서 기술적 분석가들이 난리 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파야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잠깐 첨언을 드리게 된다면 계속해서 냉각기를 가지고 지금 태클을 기술적 분석가들이 계속 걸고 있는 중이에요. 지난 방송에서 이제 봤죠. 그러한 분들의 주장 또한 손 마사요시, 짐 로저스도 냉각기의 절정에 이르지 않은 상황인데 왜 저와 같은 말들을 남겼을까? 지금 주식시장이 이와 같이 잘 나가는데 여기가 어떻게 냉각기냐. 아무리 뭐 냉각 주기의 약자 냉각기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게 이 가격대까지 왔는데 냉각기냐? 똑같죠. 지난 이제 이 동영상을 확대를 했더니 거목객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저희 유튜브 채널 가운데 대문짝만하게 박아놨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이 가운데 대문짝만하게 박아놨죠. 여기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플레이가 되게 되죠. 3월 13일 날 모 방송국으로부터 지난 3월 초서부터 공유해왔었던 분석 내용들을 봤습니다.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로 분석을 하는 것이 관심이 가게 됐고 모든 사람들이 금융시장에 추가 폭락한다, 경제대공황이 왔다고 말하는데 다른 의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이 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방송국에 송구스럽지만 영어로 생방송에 나와주세요. 제 영어가 짧아요. 한국말도 더듬어요. 나오라니까 나갔어요. 네, 나갔어요. 3월 13일 날이 여기에요. 주식시장이 폭락하던 절반 정도 약간 넘었을 때 폭락이 아직도 남은 시절 방송에 나가서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끝나게 되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 코스피를 포함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반등 국면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추가 폭락이 나오지 않고 반등 국면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냉각주의가 끝났다는 말이 되겠죠. 이때 냉각기가 끝났다고 말했다면 지금과 같이 기술적 분석과 저희 방송에 난입해서 난리치던 그 반응이 여기서 나왔어야 되죠. 여기서는 됐고 여기서는 안 된다. 이게 뭐요? 똑같은 의사결정 기준을 가지고나 있기나 한 거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위에 와 있으니까 안 된다. 여기는 밑으로 향하는 과정에서는 이 근거 자료가 있죠. 뭔 말이냐면 매우 상식적이에요. 냉각기라는 것은 냉각 주기의 약자예요. 쉽게 말하면 옵션 지수 여기서 이 과열 국면이 끝마무리가 되게 되면 향하는 곳이 냉각주기면 냉각주기가 되게 돼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지하철 타고 다니죠. 버스 타고 다니죠. 당곡에서 기차가 출발됐어요. 여기부터 봐야 되겠죠. 사당에서 기차가 출발됐어요. 지하철이 출발됐어요. 그 지하철에 앞에를 보게 되면 사당에서 출발했다고 사당행이라고 안 적어놓죠. 사당에서 당곡에로 가는 것은 사당에서 출발을 했지만 당곡의 행이라고 적어놓고 당곡에서 출발한 지하철에는 당곡의 행이라고 안 적고 목적지 사당행을 적어놓게 되죠. 자, 그러면
현재가 냉각기라고 지하철에다가 붙여야 됩니까? 과열주기라고 붙여야 됩니까? 매우 상식적인 거예요. 똑같죠? 네, 요거를 이제 첨언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고, 왜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특정한 기간에 대중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해오게 됐냐? 먼저 이제 손 마사요시를 봐야 되겠죠. 손 마사요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비상사태다. 자산 매각을 2배로 이미 했다. 발표를 했어요. 왜냐?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끊임없이 공유해 왔었던 인플레이션이 증가되는 시절 민간 기업들은 이전하고 똑같은 물량을 판매를 하더라도 매출액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증가되는 현상이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기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시절 기업의 지분 가치가 쉽게 증가하게 되고 기업 지분 가치의 다른 표현 주식 가격이 쉽게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율과 주식 시장은 연동돼서 움직여 오고 있습니다. 파란 선 내려가 검은 선 내려가, 파란 선 올라가 검은 선 올라와. 근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2020년 3분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특히 이제 4분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이와 같이 기존의 개선세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주식시장만 이와 같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가격을 움직이는 실체는 고개를 숙이는데 객체, 손님이 그림자인 가격만 올라가게 된다. 어떻게 되는지 2020년 3월에 경험을 하게 됐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손 마사요시가 이와 같이 비상사태라고 인지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게 되는데 과연 저게 비상사태까지 될까? 손 마사요시는 파생시장에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죠. 그가 본 것은 무엇이고 짐 로저스가 본 것은 무엇인가? 파생시장에 이 상승의 변동성이 일정 기간 누적되는 누적되게 되면 짐 로저스가 말했었던 12월경 10월 말서부터 2021년 2월 초까지 이와 같이 상방의 변동성이 일정 기간 누적이 되게 됐죠. 파생시장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과도한 하방이든 상방이든 포지션이 일정 기간 누적되게 되면 그 반대로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무슨 경제위기가 발생됐을 때와 같은 충격이 발생된다는 것을 오랜 기간 척척한 성과를 쌓으면서 경험을 해왔겠죠. 짐 로저스, 현재 손 마사요시가 코로나 백신까지 이제 접종이 되는 시기에 왔는데 짐 로저스의 흉내를 낸 것이 이제 흉내만 내고 만 게 아니라 자산 매각을 2배를 늘려서 했죠. 왜냐? 얘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짝대기 5개요. 얘는 5월서부터 지금이 언제요? 8월 말까지 5월, 6월, 7월, 8월 그 다음에 간간히 10월에도 9월에도 이와 같이 오버슈팅 구간에 잠깐 들어왔었고 10월에도 잠깐 들어왔었고 지금 또 11월에도 잠깐 들어왔었고 간헐적인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개월수로 따지게 되면 짝대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 마사요시 옵션 시장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저분 일정 기간 특정 방향 특정 변동성이 일정 기간 누적되게 된다면 짐 로저스가 경고했었던 그 시기보다 더 누적이 되게 된다면 향후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뉴스를 보게 되면 마치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해서 지구에 있는 주식을 갖고 다 날라버린 것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지나고 나면 외계인이 들어온 적이 없죠.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하철은 단곡의 행위 과열주기 행위가 아닌 냉각주기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실물 경제를 보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성이 수렴하게 되는 실물 경기를 보게 되면 미국의 실물 경제는 2020년 5월서부터 미국 경제를 견인하는 가장 큰 황소 부동산 부문, 작은 황소 설비투자 부문 지표들을 보게 되면 실적 개선세가 2분기까지는 굉장히 격하게 증가가 되게 됐죠. 그렇지만 3분기에서부터 이전과 다른 개선세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설비투자 부문 속에서도 개선세가 격하게 진행이 됐지만 최근에는 이전보다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지난 공개방송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유를 드려왔었고 미국은 3월과 4월에 제1차, 2차, 3차, 4차 코로나19 경기 부양 재정정책을 진행을 하게 됐고 3월 23일에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경기가 부양될 때까지
무제한 양적 완화 통화 정책을 진행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진행해 왔죠. 이와 같이 집중적으로 3월과 4월에 경기 부양 정책이 진행이 되게 됐는데 현재까지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진행이 안 되고 10월 경서부터 이제 또 협의가 진행이 됐지만 미국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엮이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하지 못했고 여태까지는 또 미국의 법령이 정한 테두리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집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위법이 아닌 법령이 정한 바죠. 그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여태까지도 제5차 코로나19 경기부양 재정정책이 합의가 지연되게 되면서 이와 같이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는 속도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파란 선으로 나타낸 것은 유로화 대비 미달러 환율로 나타나게 되고, 유로화는 선진국에 통용되는 화폐, 미달러는 이제 미국과 주요한 이머징 국가에 유입되는 기준이 되는 그런 화폐가 되게 돼요. 그래서 유로화보다 미달러 유동성 증가 속도가 빠르게 되면 파란 선이 올라가게 되고 파란 선이 올라가는 기간에 주식시장의 주가지수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눈으로만 보면 돼요. 파란색 선 올라가, 빨간색 선 올라가. 파란색 선 올라가니 빨간색 선 올라가야지. 2020년 3월에 왜 그렇게 충격파가 컸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나타나게 됐지만 파란색 선이 내려갔죠. 근데 빨간색 선이 2019년 10월 말서부터 횡보세를 나타내다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2020년 2월 초까지 왜 올라가? 내려와야지. 내려왔죠. 가격을 움직이는 주인이 고개를 숙였는데 객체 손님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다면 그걸 보고 있던 다른 사람이 와서 뒤통수를 한 대 후려갈기게 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다. 현재 고개를 숙이는 겸손한 모형의 주인이 보이는데 객체인 손님이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있다. 고개 한 대 맞아야 되겠죠. 이 고개 한 대 맞는 것을 손 마사요시, 손정희는 비상사태다. 아노 2배 팔았습니다.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또 다가오는 게 공포의 시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를 사야 된다. 인버스는 해치 상품이에요. 인버스를 살 필요가 없죠. 코로나19 특수환경 속에서 2020년 3월 이래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가치가 매우 급격하게 증가되는 금융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레버리지보다도 더 빨리 수익률을 보이고, 인버스를 타이밍 좋게 샀더라도 인버스 누적 수익을 합친 것보다 더 훨씬 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수익률이 높아지는 금융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S&P 빅스 지수, 공포지수예요. S&P 500 지수의 반대로 움직이는 지수가 이 공포지수가 되게 돼요. 얘도 이제 보게 되면 얘도 기술적 분석이에요. 모양만 보는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에 절대적 투자 판단 기준이 안 되고,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만들어지자마자 현재까지 2018년에 만들어지자마자 현재까지도 지속해서 절대적인 투자 판단 기준이 기술적 분석이 될 수가 없음을, 기술적 분석은 컴퓨터도 없고 계산기도 없던 시절 오직 볼 수 있는 게 가격뿐이 없었던 과거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머리를 굴려서 만든 방법일 뿐, HTS에서 조회된다고 마치 과학적인 신문물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 또한 급등주를 고가에 파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가 만든 게 하나도 없다. 과거의 기술적 분석대가가 만든 것을 가져다가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공개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기술적 패턴 분석들을 공유를 드렸죠. 고가로 판매되는 것들을. 이와 같아요. 얘도 그냥 그림만 보기 위한 거예요. 왜냐? 인류의 진화 과정 속에서 인간의 70%가 넘는 두뇌 용량을 활용하는 게 시각 정보일 때 많이 활용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좀 가지고 활용하게 되면 이해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림이 기술적 분석가가 사용하는 그림하고 달라요. 추세예요.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돼요. 이 방법론에 대해서 태클을 걸게 된다면 완전히 넌센스인 사람이 되게 돼요.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것을 수명주기, 영어로는 라이프 사이클 이론이라고 말하고, 제품 수명주기, 핸드폰의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반도체의 기술 수명주기가 짧아진다와 같은 그 수명주기, 철학에서 인간의 생로병사,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원리, 사회과학에 속하는 이론이고, 이론적인 백업은 장기간 동안에 매우 탄탄하게 구축되어져 있는 이론이에요. 태동기를 출발하게 되면 상승의 생애가 만들어지게 되고, 쇠퇴기까지의 상승의 생애가 진행되게 된다. 쇠퇴기에 이르면 소멸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귀향하는 윤회의 과정이 진행되게 된다. 빅스 지수는 2020년 3월에 쇠퇴기까지 도착하면서 상승의 생애가 종료가 되게 됐죠.
현재는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태동이를 귀향하는 윤회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던 중에 이 가운데 평균 하락 속도를 의미하는 비행기 궤도의 경유지에 이르게 되면 적어도 한 번에 반등을 만들죠. 적어도 한 번에. 근데 지금 얘가 여기 있죠. 여기 와 있는데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냉각 주기가 아직 진행 중이고, 남은 냉각 주기가 손 마사요시는 비상사태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시기까지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향후 빅스 지수가 다시 경유지에서 반등을 만들게 되면 시장에서 공포를 느끼는 이 공포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에 연동돼서 주식시장과 주요 금융상품들은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현상이 머지않았음을 빅스 지수의 그림으로 인지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인버스 지수를 여전히 살 때가 아니에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2020년 3월 20일 이래 인버스를 살 때가 아니다. 여러 가지 경제지표 중에 가장 많이 보여드려 왔었던 이 동일한 지표죠. 얘가 다우존스 지수와 경기부양정책의 상대 강도 지수라는 거야. 뭔지 모르면 이것만 기억하면 돼. 여기에 보게 되면 빨간 선 있잖아. 얘가 여기에 오게 되면 더 이상 땅굴을 파고 들어갈 데가 없다. 근데 얘가 여기에 왔잖요. 왔으면 다우존스 지수를 보게 되면 그 뒤에 어떻게 됐니? 그 뒤에 얘 지수가 어떻게 됐니? 출렁임 속에서도 방향성이 출렁임의 변동성이 누적되게 되면 상승 추세가 진행됐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니. 그래서 3월 22일에 지속해서 공유해왔었던 바죠. 출렁임은 나타나게 되지만 시간이 누적되게 되면 방향성은 상방의 방향성을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3월과 같은 폭락이 나올 수가 없고, 3월에 추가적으로 폭락이 나온다고 인버스 EBS를 누군가 추천해서 현재까지 들고 왔다면 반드시 털어내야지 된다는 걸 계속 말해왔어요. 왜냐? 3월에 이 상대강도 지수는 여기 있었고 지금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제서야 역사적 하한 수준을 회복하는 단계인데, 다우존스 지수가 이만큼이나 확인한 것처럼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갈 길이 출렁임 속에서 갈 길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죠. 이 자료를 수개월 동안 공유를 해왔었고,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을 수개월 동안 공유를 해왔지만 최근에 공개방송에서 이상한 댓글을 다는 인간 지표들은 이 내용을 봤음에도 언급하지 않고 자기네만의 기술적 분석 테두리로서 계속 악성 댓글을 남겨왔고, 잠시 뒤에 그들의 실체가 밝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매우 중요한 내용. 코로나 백신이 상용화가 임박한 것을 넘어서 다음 주부터 팔에다가 콕 미제유, 좋아요, 미제 맞게 되는데, 왜? 손 마사요시 비상사태, 왜 이런 발언을 했고, 짐 로저스 2019년 12월에 왜 이런 발언을 하게 됐는지 일정 기간이 경과되게 되면 이와 같이 금융시장에서 명성이 있는 사람들,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왔던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2020년 8월 공개방송서부터 현재까지 공유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내용 오늘 공유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일부 내용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번외 내용이 되게 돼요. 저희가 지난 11월 12일에 이제 예를 들게 되면 11월 12일 날 진행됐었던 공개 방송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여기에 이제 공개 방송에 이제 들어와서 댓글을 막 안티한 댓글을 많이 달았죠.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그 당시에 녹화본을 보게 되면 댓글도 같이 다 녹화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시간대에 1시간 08분 29분째에 요 댓글을 좀 확대를 하게 되면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킴 DDS 님도 윈드보이야 나가라. 윈드보이 나가세요. 윈드보이라는 대화명을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안티한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냉각기의 가격이 왜 올라? 맨날 레파토리 똑같음. 호두가 더 잼나. 호두 생방 오늘 휴방인가요? 쉴드 그만 쳐라. TV 내용이 없어. 레파토리 똑같음. 윈드보이라는 대화명이었죠. 윈드보이. 당시에는 앞서서 많은 분들도 이 자료에 근거 자료에 윈드보이라는 대화명을 봤기 때문에 윈드보이라는 저 대화명을 남겼죠. 근데 이 바보가
안티한 댓글을 달게 됐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걸러지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 딴에는 더 이상 이제 댓글을 못 달게 됐으니, 뭐, 할 일 다 했다. 대화명을 바꿔야 되겠다. 원래 대화명으로 바꿔야 되게 되겠다. 근데 유튜브는 각 계정별로 계정 값이, 고유의 값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대화명을 안티한 댓글을 남길 때는 다른 대화명 윈드보이라는 거를 썼지만, 얘가 본래의 대화명으로 가게 되면 이전에 남겼었던 모든 그 윈드보이라는 대화명의 글이 이 동일한 고유의 값이 부여된 계정의 대화명이 바뀌게 되면 이전 것들도 다 업데이트된 새 걸로 바뀌게 되고, 심지어 녹화본 자료 속에 있었던 윈도보이라는 대화명도 원래 대화명, 자기가 바꾼 원래 대화명으로 다 돌아가게 돼요. 근데 이 대반꿀, TV 대산, 이 대화명이 낯설지가 않아요. 저희가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할 때 어떤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이분의 이제 저게 이제 본명인지, TV 대산, 뭐 케이블에서 나오시는 분인지 어디서 나오시는 분인지 본 적도 없지만, 저번에 관련돼서 되게 너무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는 글들을 적게 됐고, 제가 그 중에서 중재를 하면서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여기 들어와서 그분 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다른 거에서 어떤 내용을 진행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을 진행을 했더라도 우리 방송에서 그분을 노골적으로 그와 같이 너무 거의 욕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자제를 바란다는 것을 남겼고, 많은 분들이 아니 거기 가서 말하지 왜 여기 와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왜 자꾸 말하냐 라는 반응이 있었어요. 그 분이 지금 녹화본을 계속해서 3월서부터 봐온 것 같으니까 볼 것 같아요. 분명히 저는 그와 같이 중립적인 의견 또는 중립을 넘어서 그와 같이 당신을 비판하는 댓글에 관련돼서 자제를 해야 된다, 하지 말라라고 적극적으로 지난 녹화본들을 찾아보시면 찾을 수 있겠죠. 적극적으로 제재를 해왔어요. 심지어 한 분은 제가 영구적으로 좀 참여를 하기 힘들 정도로 제재를 가하기도 했죠. 이미 저희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유튜브 채널에 최근에 녹화 편집본을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대화명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지금까지 공유한 내용을 하나도 안 보고 얘가 남겼었던 비슷한 내용들의 댓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남기고 있죠. 아마도 이 패거리가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모바일을 통해서 유튜브 저희 채널을 보게 되면 영상이 나오게 되고, 자기가 남긴 댓글이 보이게 돼요. 제가 여기다 남긴 제 댓글은 모바일을 통해서는 확인이 안 되고, 얘가 남긴 댓글을 클릭해야지 그 뒤에 제가 남긴 댓글이 보이게 되게 돼요. 그래서 과거서부터 참여해 주시지 않은 새로운 분이 보기에는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라, 잘못됐다, 거짓말이다, 말을 바꾼다, 이 3개에서 4명이 계속해서 대화명을 돌려가면서 그와 같은 내용을 남기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게 되면 에이 여기 개판이구만, 그리고 나가게 되죠. 이게 만약에 수익방송이었었다면 엄연한 영업 방해가 되게 되고, 지금 수익방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수사대 댓글적인 대응이 아니에요. 그래서 악성 댓글을 형사고발을 하게 되면 300만 원이 벌금에 나오게 되지만, 이것은 그 악성 댓글의 범위를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본인이 스스로 그동안에 모든 3월서부터 유튜브에서 진행됐었던 자료 백업되어 있고 법리 해석 마쳤죠. 많은 것을 찾아냈어요. 당신이 요거를 바보같이 바꿈으로써 당신이 지금까지 뭔 짓을 해왔는지가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이 다 갖추어지게 됐습니다. 저희 스태프 한 분이 몇 주간 야근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그렇지만 법리 해석 마쳤다. 용기가 있다면 당신 대화명으로는 더 이상 이제 댓글을 남기지는 못할 테니 다른 댓글로라도 왜 그랬는지, 또한 앞으로는 어떨 것인지 본인의 심심한 소견을 남겨라. 아무 반응 없으면 진행한다는 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방송이 화요일, 목요일 밤에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목 중에는 이와 같은 네이버에다가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어를 치시게 되면 블로그에 이와 같은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 2개 정도씩 그날 이제 분석한 내용을 올려드리게 되고, 블로그에는 매우 단편적인 얘기만 좀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에 보게 되면 주 상지라고 여기 조회가 돼요. 조회수가 좀 이제 많아져갖고 연관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 상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세 번째 거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가 연결이 되게 되고, 여기에 올리는 시황은 블로그에 공유된 것보다 좀 더 심층 분석, 인덱스 리뷰가 된 내용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분석된 내용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거나 감정상의 상처를 주지 않는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컨텐츠를 공유드리고자 늘 정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지속해오는 3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을 잊은 그대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